안녕하세요, 이시안입니다. 월간 NCS 7월호 이번 후의 취준 진담은요, 공기업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공기업 준비하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연봉이 좋다라든가 비전을 가지고 있다. 공기업이 이렇게 발전하는 만큼 나도 뭔가를 해서 같이 비전을 세우고 있다. 이런 거보다는 솔직히 다른 부분들, 칼퇴라든가 너무 또 그런 건 아니지만 연봉이나 이런 거보다는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매력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요즘엔 또 그렇기보다는 이런 것도 있어요. 공채 자체가 대기업이나 은행권들의 공채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들은 그냥 수시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무언가 차례로 공채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 차근차근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공채가 공기업밖에 없다 보니까 그냥 나는 공기업이야. 공기업을 이렇게 준비를 할래 라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공기업이 뭐가 좀 장점이고 단점인지에 대해서 알고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냥 준비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그렇게 따질 것도 없이 어차피 공채를 준비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던데, 그러다 보니까 흔히 얘기하는 공기업 복지 이런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데 뭐가 좋고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예 생각도 안 하시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이번 호에서는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다 달라요. 개별 공기업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공짜가 붙으니까 공무원이랑 비슷하게 생각해가지고요, 공무원은 좀 일률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기업은 다 비슷할 것이다. 어느 기업에 가나 공기업이라는 특징 때문에 비슷할 것이다 생각하시는데 아니라는 거죠. 개별 공기업마다 복지도 다 달라요. 제도도 조금씩 다르고,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평균적인 이야기예요. 평균적으로 공기업 복지가 이렇게 좀 이런 부분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개별 공기업마다 똑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실제로 내가 정말 가고자 하는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개별 공기업의 복지에 대해서는 찾아보시고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좀 평균적인 부분, 개별 공기업 자체 하나하나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공기업 자체 평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평균적인 부분이요, 좋은 거죠. 일반 사기업이나 이런 데보단 확실히 복지적인 면에서는 좋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여유로운 근무 환경이라고 제목을 좀 달았는데, 이게 뭐냐면 출퇴근 시간에 관한 것들입니다. 퇴근 시간이죠. 칼퇴라고 흔히 얘기하는 6시 칼퇴. 그런데 사실은 최근 들어선 52시간 근무제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자면 6시 칼퇴가 공기업만의 특별한 장점이다라고 말하기는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건 있다는 거죠.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들도 이제 52시간 근무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그런데 여전히 그런 것들을 탁 하기에는 좀 전반적으로 눈치가 보이는 분위기가 있긴 있다라는 거. 그런데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과장님 눈치를 보면서 6시인데 지금 갈까 말까 막 이렇게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게, 이미 과장님은 퇴근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 분위기 자체가, 그리고 회식 같은 경우도 물론 근데 이런 건 팀장이 누구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고 그 기업의 어떤 부서고 어떤 분이 팀장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다를 수도 있는데, 보통적으로 일반적으로 공기업에 오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팀장도 되는 거다 보니까 팀장님 자체도 그렇게 회식을 좋아하거나 그러신 분들이 많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제자 하나는요, 들어간 지 8개월 된 공기업인데 자기가 들어가서 아직까지 그걸 못했대요. 신입사원 있잖아요. 신입사원 환영 그런 것처럼, 그 친구가 인기가 없었던 건가? 그런 건가? 네. 어쨌든 이게 회식하는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8개월째 그런 게 없어가지고요, 그냥 점심때 같이 모여서 하는 정도. 그런데 자기 신입사원 왔다고 같이 그 팀에서 술 먹고 그런 일은 8개월이 지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 그런 퇴근 이후의 문화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죠. 분위기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되게 재밌는 게, 다는 아니지만 쿼터라는 제도가 있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월차는 아시죠? 반차도 아시죠?
월차가 하루 쉬는 거잖아요. 반차는 반나절 쉬는 거잖아요. 쿼터는 2시간 쉬는 거예요. 그 월차는 8시간 쉬는 거고 반차는 4시간 쉬는 겁니다. 따져보면. 근데 쿼터는 2시간 쉬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2시간 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제 제자를 또 만나러 지방에 갔다가 제자를 만나기 위해서 또 전화를 하니까 그 공기업에 다니는 친구가 이제 만났어요, 같이. 그래서 점심을 먹는데 제가 처음에 12시에서 1시 정도 점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먹으면 그냥 짜장면 하나 사주면 되겠지 해가지고 딱 만났는데, 이 친구가 쿼터를 내고 나온 거예요. 2시간을. 그래서 점심이 12시부터 3시가 된 거죠. 와, 그러니까 이건 뭐 고기를 사줄 수밖에 없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생각보다는 점심 사주는 돈이 나갔는데, 이거 농담이지만 사실은 농담처럼 얘기하면 진담입니다. 어쨌든 그런 쿼터를 잘 이용하면 이거는 좀 특이한 경우고요. 여러분 같으면 언제 이용하시겠어요? 그렇죠. 보통은 4시에 쿼터를 내면 6시에 하니까 퇴근이 되게 빨라지죠.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금요일날 4시에 쿼터를 쓰면은 이제 퇴근 시간이 굉장히 빨라지는 거고요. 8시간, 그 월차를 쓰면 8시간 쉬는 거니까 그냥 하루 쓰고 말 거를 나눠 쓰면 2시간 이렇게 나눠 쓰면 4일 동안 쓸 수 있어요. 매주 금요일날 이렇게 써버리면 뭐 그렇게까지 쓰는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기업이잖아요. 아니, 그 여러 공기업마다 다 다릅니다. 특징이 다르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되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고, 더욱 중요한 건 분위기가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제 제자도 처음에 쿼터 쓰고 만났을 때도요, 2시간 그렇게 한다는 걸 그날 아침 10시에 팀장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뭐 교수님 오시니까 이렇게 좀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되게 자연스럽게 쓸 수 있고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근무 시간을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환경이 되더라.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인기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그리고 두 번째, 가정 친화적인 제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유연근무제라든가 아니면 휴가, 휴직제도, 출산휴가 이런 것들은요, 법적으로 이런 것들이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 기업들은 있어도 그런 것들을 찾아 먹는 게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 좀 있죠. 그런데 공기업들은 그런 걸 안 하면은 눈치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여성과 남성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육아휴직을 썼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2020년에 육아휴직 증가율을 보면 이게 지금 대표적으로 두 기업을 그냥 예시로 뽑았는데요. 한국전력공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죠. 그러면 여기는 여성은 한 1.4배 정도 증가, 2016년에 비해서 2020년에 1.4배 정도 증가했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배에서 한 1.5배 정도 증가했는데, 남성을 보면 2.4배, 3.5배여서 한 두세 배 정도 남성은 증가를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남성의 육아휴직 같은 경우도 꽤 잘 쓰는 편이다. 이런 것들이 대기업이나 이런 데도 있지만 중소기업은 사실 한 명 빠지면은 그 난자리가 크기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사용하기가 좀 힘든 경우들이 많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번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늦어요. 승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늦기 때문에 뭔가 위로 올라가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약간 애매하죠. 이걸 쓰기가 좀 애매한데요.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또 공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의 매력을 느끼고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쓰는 분위기가 잘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들, 가정 친화적인 제도를 잘 활용해서 아이들과 좀 즐거운 시간들을 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가정 친화적인 그런 제도들 같은 경우도 공기업 복지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자기계발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는 기업을 다니면서, 회사를 다니면서, 야간대학원에 다녀서 석사, 박사를 따가지고 나중에 학위까지, 그래서 그 학위를 가지고 뭐 강의도 다니고 그러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비율로 공기업 분들이 많았습니다. 일반 대기업을 다니면서 그러는 경우보다는 공기업에 계신 분들이 그만큼 일단 퇴근 후의 시간이 보장된다. 이게 아무리 야간 대학원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가야 되잖아요. 물론 코로나 시대 이럴 때는 뭐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 보통은 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녁 시간이 보장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게 또 몇 년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자기가 시간의 여유가 없으면 하기가 힘들거든요. 약간 시간의 여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대학원에 가면 거기에 대해서 학비 지원까지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심지어 유학 가면은, 그러니까 외국으로 가면 거기에 대한 학비 지원도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자기계발에 대해서는 또 지원되는 것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공기업에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 이직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보다도 자기계발, 뭐 가정을 위한 그런 시간도 있지만 자기계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시간과 그 다음에 금전적 지원, 이런 것도 공기업에서는 비교적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제가 문화적인 부분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복리하면은, 복지하면 복리후생비, 돈이 또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보면 실제로 자녀의 학자금 지원이라든가 의료비, 건강검진비, 경조사비, 문화여가비, 재해보상비 같은 이런 것들 돈이 또 얼마나 배정되느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진짜 천차만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리후생비 같은 것들을 한번 보실 분들은 보셔도 되는데요. 실제로 기업의 복리후생비를 보고서 야, 여기는 복리후생비가 많으니까 내가 여기를 가야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연봉을 보고 정할 수는 있어도 복리후생비가 얼마지냐 이걸 보고 정하진 않는데 의외로 이것들이 차이가 좀 많을 때가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그런 거 있죠. 일단 그 기업 전체 복리후생비를 살펴보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00명이 근무하는 곳이랑 100명이 근무하는 곳이랑 당연히 이쪽이 더 많겠죠. 전체로 보자면 10,000명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보단 1인당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좀 더 의미가 있고요.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갭이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뭐 1위, 2위, 뭐 많은 거 순, 이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좀 없을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그걸 가지고서 내가 간다 안 간다를 결정하진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많이 가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을 쭉 일단 나열을 했고요. 그런 기업들의 복리후생비는 얼마인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 정도다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냥 살펴보면 재미없으니까 그 가운데서도 좀 순위를 나눴어요. 그래서 1위가 한국전력공사. 자, 여기에 1인당 복리후생비는 414만 원. 꽤 되죠. 400만 원 정도가 더 이제 배정이 되는 것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공사도 400만 원이 넘죠. 이 두 곳이 흔히 얘기하는 탑2.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여기는 공기업의 삼성? 여기는 공기업의 네이버?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네이버가 추격을 좀 당했죠. 그러면 공기업의 카카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복리후생비 자체도 많아요. 연봉도 많지만 복리후생비도 많고 해가지고 왜 인기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알게 할 수 있고요. 토지주택공사, 할 말은 많지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공항공사라든가 이런 데들 보면 쭉 뭐 400만 원 좀 있고 그 다음에 한 200만 원대로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평균적으로는 그렇고요. 심지어 한국철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갭이 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복리후생비 때문에 이 기업을 가고 안 가고를 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정말 참고사항이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은 공기업의 복지라는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복지에서 어떤 제도가 있고 뭐 복리후생비가 얼마나 배정되어 있느냐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들, 있는 제도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느냐라는 분위기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죠. 대기업이나 이런 데들도 다 있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분위기가 갖춰져 있느냐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데 공기업은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개별 공기업마다 조금씩 분위기는 다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공기업 자체에 대해서 공기업을 지원하는 사람들 성향 자체가 약간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매력을 많이 느끼신다라고 한다면 공기업 준비를 조금 더 열심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이지안의 취준진다 NCS 7월호 월간 NCS 7월호는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